이제 스폰디로리스이고요. 럼바 스파인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폰디로리스테시스의 정의는 이제 벌테브라의 바디가 다른 바디, 특히 윗마디, 이제 아랫마디를 기준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거를 이제 스폰디로리스테시스라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스폰디로라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 인터아티큘라리스의 라이틱 디펙트 때문에 스폰디로 생기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폰딜로이시스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피데미올로지를 보면은 남자가 조금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풋볼 플레이어, 이제 여자 중에서는 이제 기계체조 선수, 이제 그리고 백팩을 무거운 걸 메는 솔저 같은 경우에서 조금 더 인시던스가 많다고 되어 있고, 이제 논 앰뷸런터리 페이션트에서는 조금 더 인시던스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윌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아나토미컬 로케이션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하게 나누는 게 첫 번째 디스플라스틱, 두 번째 이스믹 타입, 그리고 세 번째 디제너티브, 그리고 이제 어커일드 타입인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패솔로직 또는 포스트 서지컬 타입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믹 타입 같은 경우는 파스 인터 아티큘라리스의 디펙트가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스폰딜로이시스를 나누는데 이제 파스 리전의 퍼티그 프랙처에 의한 라이팅 리스테시스가 있고 파스 인터아티큘라리스가 어큐트 프랙처는 되지 않는 상태지만 일롱게이션 된 상태 이 자체를 이제 이스믹 스폰딜로리시스로 나누는 2B 그리고 어큐트 프랙처에 의한 이스믹 스폰딜로리시스인 2C 같은 경우로 좀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말체티 바르톨로지 클래시피케이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라이팅 레시시스, 라이시스나 일롱게이션 자체를 이제 디스플라스틱 타입에 같이 넣었다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디스플라스틱, 로우 디스플라스틱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라이시스가 존재하느냐, 일롱게이션만 있느냐 정도로 나누고 있고 나머지는 어콰이어드 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윌스와 말체티 바라스톨티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연관성을 나누는 것도 있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윌스의 디스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디스플라스틱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윌스의 이스미c 타입 같은 경우는 하이 디스플라스틱도 존재하지만 로우 디스플라스틱 또는 어콰이어드 타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 디스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앵귤러 디포미티에 의한 카이포시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로우 디스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포시스보다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밀리는 호라이전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조금 더 많습니다. 코리안 파퓰레이션은 대부분은 로우 디스플라스틱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발달성으로 인한 이제 스폰딜로리스테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성 척추 전방전이증은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지아 이형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스폰딜로라이시스 또는 그 이상의 스폰딜로토시스, 파스 일롱게이션 모두 다 디스플레이지아에 속하는 범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발달성 중에서 이제 협부형의 빈도가 높은 이유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플렉션 익스텐전 상에서 이제 본이 훅에 해당하는 파스 인터 아티큘라리스의 기계적 응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지는 부분이라서 플렉션 익스텐전 때 디펙트가 생기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청소년기에 있어서 발달성 고도 이형성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스폰디로토시스 그리고 사다리꼴 모양으로 변하는 이제 트라페저 델 L5 그리고 프락시멀 S1이 라운딩하게 변하는 이제 디포미티를 같이 동반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5S1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양에서도 이제 이게 성인에서까지 이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타입이긴 합니다. 청소년기에 있던 심한 전이가 성인에 대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뭐 그 밖에는 외상, 임신, 폐경기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달성의 경도 이형성이 가장 많은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체 모양이 트라페즈달까지는 아니고 약간은 변형이 되긴 하지만 사각형을 유지하는 모양 그리고 이제 S1의 상위 골단판도 이제 라운드 쉐입이 아닌 정상 모양을 유지하는 상태라서 두 벌테브럴 바디의 인접면은 평행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천추의 수직화, 요추의 대상성, 과점화, 하이퍼로도시스는 되지 않는 상태라서 전이의 진행이 상당히 드물고 천천히 진행하면서 각 변형은 일으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달성
전이증 같은 경우, 신경근 증상 같은 경우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면서 척추의 전방 전이가 점점 진행함으로 따라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심한 통증은 상대적으로 드물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역시 매우 드뭅니다. 성인에서 같은 경우는 요통이나 하지에 방사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전이가 증가 그리고 신경근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커일드 타입 같은 경우는 외상성 급성 골절이나 피로골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 퇴행성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저희가 수술하는 경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스플라스틱 데벨롭먼탈 타입과는 다르게 L4-5가 한 90%를 차지하게 되고 이 경우는 여성이 좀 더 많습니다. 이제 남성과에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 40세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양상으로는 뭘 알다시피 로우백 페인을 일으키면서 이제 양쪽 하지로 전달되는 방사통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레디큐플러 패시가 있는 경우가 한 50%가 되고요. 이제 스티프니스보다는 모바일한 상태, 하이퍼 플렉서블한 상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테노시스의 심통도 같이 있어서 이제 근육의 근력 저하 또는 뉴로로지 클라우디케이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협부형과 퇴행성 변화를 두 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협부형은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조금 더 많고 퇴행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좀 더 많다. 레벨 같은 경우도 5S1과 L4-5가 가장 모스트 커먼 레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협부형 같은 경우는 같은 레벨, 이제 만약에 4-5라고 했으면은 이제 4루트를 건드리는 심통이 생기게 되고 퇴행성 같은 경우는 하나 아랫 레벨의 레디큘로패시 이제 4-5라고 했으면은 하나 아래 5 레벨을 해당하는 레디큘로패시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적으로 나타나는 리스테시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선천 질환, 또 시필리스, 인펙션, 또 네오플라즘 등에 의해서 가능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아트로제닉하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파스 인터큐라리스가 너무 광범위하게 절제가 됐거나 파셋 조인트의 제거가 많이 된 경우 이아트로제닉한 스폰딜로시스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심통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이의 증가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많고요. 불안정성 또는 추간공의 협착증에 의한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몇 가지 피지컬 리뷰자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터스피너스의 스텝 오프, 다음과 같이 스피너스 프로세스의 팁이 이제 계단지듯이 내려가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고 익스텐전의 리미테이션으로 인해서 캐칭 증상 또 더 심한 경우 햄스트링의 타이트니스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포스처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디올로식 이밸류에이션으로는 이제 심플 레디오그래프상에서 이제 스탠딩 AP 라테랄을 가장 먼저 찍게 되는데 조금 더 AP 뷰를 잘 보기 위해서는 한 20도 정도의 카우더 세팔릭 뷰로 AP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은 전이된 부분에서 정확한 AP 이미지를 좀 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드로직 이밸류에이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메이드 인 그레이드를 통한 디스플레이스 정도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25%를 기준으로 이제 그레이드 1은 25% 미만, 그레이드 2는 50% 미만, 3가 75% 미만, 그레이드 4가 100% 미만, 이제 그레이드 5 같은 스폰디로토시스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블리크 뷰에서 보이는 스커티 독은 다들 이제 학생 때부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스코티 독의 이제 목 부분이 이제 잘려져 있는 듯이 보이는 이제 파스 디펙트가 오블리크 뷰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폰디로라이시스의 어떤 홀마크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플렉션 익스텐 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4mm 이상의 전이가 생기거나 10도 이상의 모션이 있을 때 이제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가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 디스플레이지가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레디올러시 파인디 같은 경우는 스폰딜로이시스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 슬립 앵글, 하이 럼바 인덱스를 가지는 로컬 카이포시스 그리고 사지탈 임발란스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버테벌 바디의 트라페지오이달 L5, 세이크랄 도움이 라운드 쉐입을 가진 변형들은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드렸듯이 하이 디스플레이지가 한국엔 좀 드물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슬립 앵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딜로리세스가 진행하는가를 예측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되어 있고 수술 후 변형 교정 정도로 측정하는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세이크룸의 포스테리어 바디 마진의 수선을 긋고 이제 위에 벌테브라 바디와 이제 간격을 잰 앵글을 기준으로 슬립 앵글을 측정을 하는데 버테브라 바디의 변형이 꽤 심하기 때문에 이제 L5의 아랫면 또는 윗면을 잴 수도 있고 좀 또 라운드한 S1 같은 경우는 이제 S1의 아래쪽만 인피리어 엔드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재기도 합니다. 그래서 55도 이상의 슬립 앵글을 가진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프로그레션이 좀 더 진행할 수 있겠다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라디올로지 이밸류에이션으로는 이제 본스캔 스펙 같은 신티그래피 또는 CT 또한 마이엘로그래피를 추가할 수 있겠고 가장 많이 촬영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MRI가 되겠습니다. 디스크, 리가먼트, 뉴럴 스트럭처를 모두 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될 수 있겠고요. 스폰딜로리시스의 프로그레션을 예측하는 인자로 아까 말씀드린 슬립 앵글도 있지만 클리니컬하게는 이제 성장기에 있을 때 여성에 있어서 그리고 백페인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조금 더 클리니컬하게 프로그레션이 될 수 있다는 예측 인자가 됩니다. 그 밖에 이제 햄스트링 타이트니스 같은 자세나 보행 이상이 있을 때 프로그레션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되고요. 레디올로직하게는 이제 하이 디스플라스틱 타입인 돔 쉐입의 S1, 트라페조이드 L5, 하이 슬립 앵글 가진 경우,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 엑스레이에서 인스테빌리티나 하이퍼 모빌리티를 보이는 경우 프로그레션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입으로 있어서는 이제 윌스 클래시피케이션 상에서 콘제니탈이나 디스플라스틱 타입이 이스믹 타입보다는 이제 프로그레션을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로는 뭐 활동을 제한하고 이제 근육 강화, 여기서 굴곡 운동을 조금 더 이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운동이 요즘 이제 익스텐전 엑서사이즈, 신전 운동을 기준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이제 특히나 대상성으로 오는 이제 럼바 스파인의 하이퍼로도시스가 조금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굴곡 운동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안티로도틱 브라이스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레디큐럴 패시가 있을 때는 에피듀럴 스테로이드 인젝션 등도 추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이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트리트먼트의 목적으로는 전이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보다는 척추 자체 안정화하고 그와 동시에 신경의 압박을 감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압술 같은 경우는 해당 분절에 이제 안정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디컴프레션 온리로만 진행할 수가 있겠고 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 이제 퓨전 서저리가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간판 간격이 매우 좁아져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컨스트럭트를 유지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또는 신경근 증상, 레디큐로패시나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의 주 증상인 경우 있어서 또 이제 백페인 등의 엑시얼 페인이 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서 표준 치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압술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뭐 알립, 올립, 딜립, 틸립, 플립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퓨전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아스트로데시스를 통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골드 스탠다드다.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폰딜로시스 리세시스의 리덕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언제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겠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코데이키나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리세시스일 경우, 또 리세시스가 소아일 경우는 40%, 성인에 있어서는 50% 이상의 리세시스가 있을 경우, 또 시비어 디포미티가 있을 경우, 그리고 페인과 뉴로로직 사인이 있으면서 아래에 있었던 이제 프로그레션이 예측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한 2개 정도 이상 있을 때는 리덕션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수술을 이제 계획을 잡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피디아트릭과 사춘기에 있어서의 스폰딜로리시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포션 그리고 많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이고 대부분이 경도 이형성 로우 디스플래스틱 타입입니다. 이제 약간의 파스 일롱게이션, 약간의 스폰딜로라이시스만 있는 경우라서 전이 증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아나 이제 애돌러선트에 있어서는요. 근데 전이가 증가하기 쉬운 조건 몇 가지 있어서 이 경우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발견했을 때부터 전이가 50% 이상인 경우, 디스플라스틱
디스플레이지가 심한 경우,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경우, 이제 로컬 카이포시스가 심한 경우, 또 여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상은 전반적으로 한 13%에서만 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대개는 그로스 스퍼트 시기인 10에서 15세 사이에서 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요통이나 엉치 대퇴부 쪽으로 오는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고, 전형적인 레디큘로패시의 증상, 또 심한 경우 카우데이키나까지 오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의 전이 이제 리스테시스가 심한 경우는 이제 신경학적 결손은 소아에서는 좀 드물고요. 아까 말씀드린 햄스트링 타이트니스, 다음과 같은 포스처로 골반이 굴곡된 자세로 걷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더 이제 심한 상태로 이제 무릎과 고관절까지 굴곡된 상태를 지속하는 상태로 이제 걷는 경우를 팔렌 닉슨 사인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햄스트링 타이트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과 치료와의 차이는 이제 증상의 정도와 그리고 성장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 다른 경우가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도 꽤 성공적이고,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진행하는 경우는 수술해야 된다가 성인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기준을 보면 이제 50%를 기준으로 좀 나누는 편입니다. 50% 미만에서는 뭐 증상이 이제 유무와 상관없이 좀 경과 관찰하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있더라도 50% 이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관찰하면서 이제 이제 증상에 대한 치료를 좀 지속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방적 치료가 이제 50% 이상에서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50%에서는 이상이 될 경우에는 증상에 관계없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정도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지컬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50% 미만에서는 굳이 리덕션을 다 시킬 필요는 없이 인사이트하게 이제 퓨전을 시키는 경우가 조금 더 트리트먼트 플랜으로 잡을 수 있겠고, 5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벌테브럴 바디를 이제 콜펙토미를 동반한 이제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이제 디포미티가 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꽤 이제 조심을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리덕션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리덕션 할 때 신경 손상의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강우 교수님께서 스폰딜로리세시스에서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수 연구회 교수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혹시 이준석 교수님께서 코멘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회진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없어가지고 다시 와서 들었어요. 김강원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항상 이제 아직도 디베이트가 있는 게 디저너티브 스폰디를 퓨전을 하느냐 아니면 또 뭐 디컷만 하느냐, 이게 이제 나스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도 뭐 퓨전을 하는 그룹이 있고 뭐 퓨전을 안 해도 괜찮다는 또 일본 그룹도 있어요. 김강원 교수의 생각은 어때요? 그레이드 1의 디저너티브 스폰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한번 네, 줘보십시오. 저도 증상에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엑시알 페인 심한 경우에는 이제 퓨전을 좀 고려하는 편이고, 특히 파셋 조인트의 이제 이퓨전, MRI 상에서 보이는 파셋 조인트 이퓨전이나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인스테빌리티가 좀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인스테빌리티 자체에 의한 이제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이 좀 있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레디클로패시나 인터미텐트 클라우디케이션만 존재하는 경우는 일단 디컴프레션을 연두에 두고 수술을 하긴 하지만, 좀 환자한테 얘기를 잘 해서 나중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후에 퓨전이 필요할 수 있다를 설명을 잘 드리고 해야겠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어쨌든 디컴프레션이든 퓨전이든 나 수술 한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수술해야 된다면은 내가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또 해야 돼라고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제일 되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적 수준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나눠서 수술하는 거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좀 로우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한 번에 수술하는 이제 퓨전으로 한 번에 끝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들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박현일 교수님께도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강의에 대해서 코멘트 할 건 없고, 스폰딜로라이시스가 리세시스로 진행되는 과정에 제일 미치는 패소 메커니즘이 어떤 걸로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제일 처음 나왔던 것처럼 파셋 조인트 이게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 지금은 가장 리세시스로 진행 그리고 증상의 진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는 사실 라이시스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다른 거는 제가 공부를 잘 못했고요. 우리 전공의들은 질문을 어떻게 하지? 마이크 1인당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저희 메시지로 지금 그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기 그런가? 성빈센트 병원 4년차 권건호 선생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스포닐로리세시스 환자에서 척추 유압술을 할 때 도움 S1 디포미티가 있을 경우 인터바디 퓨전 시 케이지가 전방으로 전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수술 시 어떻게 인터바디 퓨전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디스플래식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바디 퓨전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죠. 실제로도 도움 S1 데포미티 동반한 하이 디스플래식 타입에서는 이런 지금 이제 화면 공유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런 타입에서 이제 인터바디 퓨전 하기에는 이제 이 엔드 플레이트 서로 맞닿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바디 퓨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포스테로라테럴 퓨전만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콜펙토미를 동반해서 이제 4, 5, S1 이제 연달아서 잡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테크닉으로는 이제 스크류 픽세이션을 이제 트랜스 콜포레알 스크류 픽세이션 이제 S1부터 시작해서 L5 바디를 통과해서 스크류 픽세이션을 하게끔 하는 이제 테크닉 등이 여러 가지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인터바디 퓨전, 이제 케이지를 이용한 인터바디 퓨전이 사실 꽤 힘든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리덕션 자체도 이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수술받는 경우가 이게 어느 정도 고착화된 성인에 있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바디 퓨전이 잘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은 타입이라 저도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트랜스콜포레알 이제 스크류 픽세이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리저너블하게 해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안 그럼 지목을 해야 돼서 우리 저 은평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고명섭 선생님 뭐 질문 없나요? 아, 김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성병원 질문 할까요, 하나?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나 보죠. 저기, 지금 이제 아까 퓨전하는 방법이 올리 안티린티파드 퓨전, 저 그림 있죠? 그 그림 나오고 쭉 앞뒤 방향 갖고 있는 그 그림. 아까 저 그림 내보세요, 좀. 더. 이거 그거요.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가 사실 저도 지금 전 스파인을 옛날에 하다가 스파인을 안한 적이 됐는데 제가 네네. 한 것은 안티리드 퓨즈까지 하고 포스티드 퓨즈하고 이제 올리프하고 딜리프는 이거는 이제 잘 생소해요. 생소해도 요새 이렇게 하는 트렌드 같은데 틸리프를 요걸 좀 제대로 그 각 어프로치의 뭐 장단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요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 다른, 네.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다른, 리스테시스라서 이제 서지컬한 이제 테크닉 중에 하나라서 이제 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 클래식하게는 이제 알리, 플립 두 가지를 이제 클래식하게 많이들 이제 특히 저희 선배님께서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테리어 어프로치를 통한 이제 다이렉트하게 인터바디 퓨전을 하는 테크닉 그리고 이제 포스텔 엘레멘트로 들어가서 이제 클래시컬한 라미넥토미를 동반해서 이제 인터바디 퓨전을 하는 플립 테크닉을 많이 했을 텐데 저희 세대에서 좀 더 익숙한 거는 이제 이제 파세 조인트 이제 인프라티큘러 프로세스 및 이제 하나 아랫 레벨의 슈퍼라티큘러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캠빈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제 인터바디 퓨전 테크닉, 틸립 테크닉을 조금 더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전 정도부터 슬슬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전부터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제 라테랄 액세스 서저리가 있겠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트랜스 소아스 어프로치, 이제 소아스 머슬 안에 있는 이제 럼퍼세이크라 플렉서스를 한 이제 너브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찾아가면서 소아스 머슬 사이사이를 벌려가고 그 사이를 통해서 다이렉트하게 디스크 스페이스로 접근하는 이제 어프로치, 다이렉트 럼바 인터바 디퓨전, 딜립이 점차 소개되다가 그 너브 인저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컴플리케이션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안테 소아스 머슬의 앞쪽을 통해서 디스크로 접근을 하고 이제 소아스 머슬 전체를 약간 리트렉션을 시키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코리도를 만드는 오블리크 럼바 인터바 디퓨전 올리브를 통해서 퓨전을 이제 케이지 인서션 및 퓨전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알립과 올리 딜립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는데 다만 그 들어가는 방향이 이제 환자의 포지션과 더불어서 완전 앞쪽에서 이제 케이지 인서션이 들어가냐 또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디자인 차이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틸립이나 플립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는 위치가 약간의 조금 더 라테랄에서 케이지를 넣느냐, 이제 가운데서 케이지를 넣느냐인데 결국은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다 좀 두 개 태클을 다 종합해서 적절한 방향의 케이지를 인서션하는 방향으로 퓨전을 도모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올립 딜립 같은 경우도 이제 L5S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립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이제 그런 정도의 케이지 디자인과 어프로치 메소드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런 포지션 차이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수술법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거 교수는 나는 올립을 하면은 리덕션이 잘 안 되더라고. 리덕션이 조금 빠진 사람들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포지션으로 많이 빠진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리덕션을 올리 하려면 나는 플립이나 틀립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김강원 교수님 생각은 어때요? 스포디올 리세시스 리덕션 말씀이신가요? 네네. 예, 저도 이제 케이지 자체만으로 리덕션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파셋 조인트의 이제 스퍼 포메이션이 좀 커지면서 이제 락킹 파셋이 된 경우는 확실히 리덕션이 자체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리덕션이 되더라도 이제 크레니오 카우달 모션으로 인한 이제 위아래로 파셋 조인트가 늘어나는 정도만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바셋 조인트 디제너레 이제 스퍼나 이제 락킹이 있는 경우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확실히 포스텔 엘레멘트를 다 제거하는 이제 틸립이 이제 원큐에 한 번에 수술을 끝낼 수 있는 장점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천 성모병원 의국에서 안중현 교수님을 필두로 활발한 디스커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중현 교수님 코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지요? 아, 네. 지금 다 들리십니까?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제 경험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디벨롭멘탈에서 아까 뭐, 아돌레센스에서 생기는 스폰딜로리스테시스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 젊은, 뭐,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허리 아프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AP 레터럴만 찍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블리크 찍어서 스타티독 사인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거기서 스카티독 사인이 있다고 해서 억스 리전이라고 꼭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스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본스캔이나 MRI를 찍어서 이게 어큐트 주니어들에서 스트레스 프랙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린 애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왔을 때, 그냥 스프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본스캔이라는 그 진단의 의미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 선수들일 때는 그 스트레스 프랙처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검사를 오블리크 뷰를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찍어야 되고, 그리고 본스테인이나 스펙스 같은 걸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금일 목요 집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의정부 성모병원 공재관 교수님의 숄더 아스트로플라스틱 강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